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경제 기세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 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지난해 6월 0.25%포인트를 내린 이후 1년 만에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강남 재건축과 새 아파트 분양 바람으로 전국 평균 아파트값이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개포동은 4,300만 원을 넘어서며 전국 1위로 올라섰습니다. 대기업 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라 한국전력과 카카오 등이 대기업 집단에서 빠집니다. 전체 수는 65개에서 28개로 줄어듭니다. 맨손으로 근육과 뼈를 주무르는 도수 치료를 질병 치료가 아닌 체형 교정 등의 목적으로 받을 경우 실손 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당국의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이달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렸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1년 만에 0.25%포인트 떨어져서 사상 최저인 연 1.25%로 조정됐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경제부 염혜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며칠 전만 해도 말이죠. 전문가들조차 동결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을 했었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어제 정부가 수렁에 빠진 조선업과 해운업 구조조정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그 후폭풍을 줄여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구조조정이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고려했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단지 기업 구조조정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거시경제, 예를 들면 소비라든가 고용이라든가 투자라든가 하는 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하는 것을 고려하지만 구조조정이 직접적인 고려 요인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결정 때보다 앞으로 경제 전망이 더 안 좋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당장 조선업의 인력 30%와 설비 20%가 감축되면 해당 지역 경제에는 엄청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업 구조 조정을 위한 펀드에 대한 자금 투입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우리 경제 전반에 풀리는 돈의 규모를 늘리고 기업 부분에 제공되는 자금 흐름의 양을 풍족하게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그렇군요. 자, 기준금리가 이렇게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생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가령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리가 좀 내려가는 겁니까? 당장은 아닙니다. 기준금리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기준금리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건 시장금리입니다. 시장금리는 국고채나 은행의 저축성 예금금리 등을 말하는 겁니다. 시장금리가 인하되면 영향을 받는 것은 코픽스입니다. 이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인데요. 코픽스에 은행별로 붙는 가상금리를 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받게 되는 대출금리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달에서 석 달 정도가 됩니다. 금리가 다 내려갔으니까 금리 대출을 받아야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사실 본인이 보셨던 금리와 실제로 대출 받을 때 금리가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대출을 받으실 수요가 있다고 하면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돈을 맡길 때 예금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시중은행들은 당장 이달 안에 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예금 금리가 1%대인데 더 떨어진다면 최대 0%대 후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자 소득세나 물가 상승률 같은 걸 감안하면 사실상 저축으로서의 의미는 사라지는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희 YTN 기사에도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저도 쭉 봤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의 경우 예전처럼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금리가 내렸다고 하더라도 매매의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은행 대출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에 원리금을 함께 갚아나가지 않는 한 돈을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신규 분양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른데요. 집단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심사 강화 방안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전세의 경우를 살펴보죠. 집주인의 이자 소득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탓에 월세로 바꾸는 집도 늘어나서 전세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계획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앞으로의 금리 전망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더 떨어질 것이냐 이런 여부입니다.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가 하한선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대체로 1%를 최대한 내릴 수 있는 선으로 보는데요. 지금 1.25%까지 내린 상황에서 추가 인하 여지는 별로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대부분 연내 추가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해 하반기에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얘기입니다. 미국과 우리의 금리 차이가 커지면 외국계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서 금융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 경기가 더 악화할 위험이 큰 만큼 4분기쯤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주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하락세가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0전 떨어진 1,156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소폭의 내림세로 출발한 환율은 오전 10시쯤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1,16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반면 4거래일 연속 올랐던 코스피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을 위한 팔자 주문이 늘면서 0.14% 빠진 2024.17에 마감됐습니다. 식용 곤충이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는 뉴스를 종종 전해드리는데요. 그런데 곤충을 어떻게 먹는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신윤정 기자가 국내 1호 식용 곤충 식당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신당동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식당. 콘스프와 크로켓, 스파게티에 디저트까지 코스 요리가 한상 가득 차려집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식당에서 파는 음식과 다를 바 없지만 이 음식에는 모두 곤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을 맛본 손님들의 반응은 일단 맛있다입니다. 뒷맛에 고소해라는 그 식용곤충의 고소한 맛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라이스 고로케는 안에 카레 같은 소스가 있어서 카레 맛이 나서 아주 맛있었어요. 먹어보니까 의외로 저는 곤충의 맛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일반 음식하고 똑같고 맛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식당에서 사용하는 곤충은 갈색 거저리 유충입니다. 유충을 분말과 액상, 기름 세 가지 형태로 가공해서 요리 과정에서 적절히 섞습니다. 파스타 면 반죽에는 분말을 섞고 각종 소스에는 액상을 넣고 굽거나 튀김 요리에는 기름을 씁니다. 곤충이 가진 영양가는 최대한 살리되 자칫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원래 모습은 숨겼습니다. 저도 애벌레 모양을 귀엽게 형상화해 만든 디저트 마카롱을 직접 먹어봤는데요. 네, 곤충의 맛이 느껴지거나 곤충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곤충일까요? 새로운 식품군으로서 곤충이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단백질원에 비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영양적으로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고단백, 저칼로리의 다양한 맛까지 갖춘 식용 곤충 음식이 가정의 식탁에 자연스럽게 등장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능력이나 스펙보다는 태도와 인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인사 담당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가 밝고 예의 바른 태도를 지닌 지원자를 가장 뽑고 싶어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어서 자신감 넘치고 열정적인 지원자, 회사와 직무에 대한 이해가 높은 지원자를 꼽았습니다. 자, 반대로 뽑기 싫었던 유형은 태도가 불손하고 예의가 없는 지원자가 1위였습니다. 또 자신감 없고 소극적인 지원자도 주요 유형에 들었습니다. 능력이나 스펙이 아닌 태도와 인성을 본 이유는 바로 회사에 잘 적응해서 오래 다닐 것인지 아니면 적응을 잘 못하고 금방 그만둘 것 같은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조직 분위기를 좋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분위기를 흐릴 것 같으냐를 판단하는데 태도와 인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 토요타가 8월부터 재택근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회사 근무는 주중에 하루 출근해서 2시간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집이나 외부의 영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파격적인 시스템인데요. 일본 토요타 본사의 전체 사원 7만 2천 명 중에 인사와 격리, 영업,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2만 5천 명이 대상입니다. 대략 3분의 1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서도 입사 5년 차 이상 등 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공장에서의 근무가 필수적인 기능직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근로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와 여성의 직장 생활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토요타는 8월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노동조합에 통보했습니다. 2020년 이후 자율주행 기술 양산을 목표로 하는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개발 중인 자율주행 시스템의 실제 도로 성능 개발과 검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증과 번호판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발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부품사가 정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TNG가 수출량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미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KTNG는 기존 오클라호마시티에 있던 미국 법인의 규모를 확대해서 20여 개 담배업체들이 모여있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옮기고 공항 면세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망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KTNG는 지난해 미국의 역대 최대인 28억 2천만 개비의 담배를 수출했고 미국 시장 점유율은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가 인천에서 사이판을 오가는 노선을 신규 취항했습니다. 진에어의 인천 사이판 노선은 일주일에 7차례씩 매일 오전 인천에서 출발하고 저녁에 인천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신규 취항으로 진에어의 운영 노선은 국내선 3개를 포함해 모두 30개 노선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연비 조작 파문 이후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폭스바겐이 유독 한국 시장에서는 판매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국내 판매량은 지난 1월 45%나 감소했지만 차츰 회복세를 보이다 지난달에는 7.8%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연비 조작 사건이 불거진 이후 계속 감소해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판매 대수가 1년 전보다 13%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삼성물산 레미안 루체하임이 올해 들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했습니다. 263가구 모집에 11,000여 명이 1순위 청약을 신청하며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59제곱미터 소형 아파트는 8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현대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3,730만 원 선입니다. 앞서 올해 초 분양한 반포 한양 재건축 단지와 개포주공 2단지 재건축 단지도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30대 1을 웃도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는 등 강남 재건축 단지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영상으로도 보셨습니다만 비리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대우조선해양을 향해서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관계, 부실, 유착관계까지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이 소식을 비롯해서 한 주간 재계 동향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자, 목요일 쏙쏙 경제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저녁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